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행 일정 때문에 한 주 전문가 대담을 안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돌아와서 현안으로 지금 등장한 산업은행의 산진칼 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눠주실 분은 전 20대 국회의원이신 최이배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이 문제 갖고 상당히 핫한데 네. 방송 같은 데서 좀 많이 나가셨다고 예, 제가 들었어요. 지난주도 방송을 3개 정도 했고요. 오늘 또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또 TV 토론 프로에 나가서 뭐 이 주제를 가지고서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 대중들이 관심이 있나요? 일반 대중 관심보다는 아무튼 시장에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항공 산업의 전체적인 판이 새로 그려지는 거고, 그게 뭐 상장된 두 항공 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개별 기업이라든가 항공산업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내가 독특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 다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을 하겠다고 또는 거기에 따른 무슨 법안이며 이런 개정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 만든 정권이 예. 어떻게 보면은 상법과 주주의 권한을 아주 대놓고 맘 놓고 그냥 뭉개버리는 그렇죠. 그런 것을 그냥 산업 정책이라는 말 하나로 퉁쳐서 툭 하고 나오는 걸 보고 이건 뭐냐, 예.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다. 저도 뭐 거의 비슷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국가기관인 국민연금이 개입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지금까지 이제 국정농단 사건과 지금 이제 재판으로 연결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건도 한진칼이 조원태 회장이라는 재벌 총수와 그다음에 KCGI 등 3자 연합이라고 하는 주주와 굉장히 그 예민한 그런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국가기관인 산업은행이 들어가서 기존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재벌 총수인 조원태 회장의 보호 지분이 되겠다, 보호 주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국가기관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비판을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심하게 했는데 왜 비슷한 양태를 보이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지금 산업은행의 이 그 거래 구조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우호 지분이 되겠다고 공식적으로 또는 서면에 의해서 예. 결정된 거는 아니지 않나요? 지금 산업은행은 계속 그걸 부인하고 있죠. 오히려 조원태 회장의 우호주주가 아니라 우리는 가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지배주주를 감시 감독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한진칼과 산업은행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7가지 협약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산은이 추천하는 사회이사 3명과 감사위원을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누가 받냐면은 조원태 회장이 그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권 공동 행사를 합의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조원태 회장이 산은과 같이 손을 잡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산업은행은 조원태 회장이 내는 후보에 대해서 그럼 반대할 것이냐?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결국 한 편이 되었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산은이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게 먹혀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때 나중에 하고요. 우선 예. 현재 이 시청자분들도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서 예. 간단하게나마 예. 사실 원한다면 자기들이 신문을 찾아보면 되지만 또 그거는 또 그렇다고 치고 친절하게 우리가 또 한다고 설명을 하면 드려야죠. 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예. 이게 그림을 보시면은 네. 산업은행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데, 솔직히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구조조정의 과정에 가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것의 의사 결정을 산업은행에 이제 맡긴 거죠. 왜냐하면은 금호 산업이 구조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자산인 아시아나항공을 산업은행에다가 넘겨줌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인수하려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새로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증자대금이 필요한데요. 이 증자대금을 산업은행이 도와주겠다는 거죠. 근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니까 대한항공에 돈을 넣으면 되는데 또 구조가 그렇게 안 되고 산업은행이 일단 한진칼에 돈을 넣습니다. 이 돈을 넣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넣습니다. 하나는 일본에 해당되는 예, 일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천억을 넣고요. 이것은 다음 달 2일 날 납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천억은 이제 사채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진칼은 8천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유상증자할 때 이 돈을 출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대한항공은 지금 그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은 전체 주주가 다 참여를 하면 2조 5천억 원의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진칼이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배정받은 돈을 넣으면 약 7,300억 원을 넣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은에서 받은 8천억 중에 7,300억을 쓰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내년 3월 2일쯤 12일쯤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3달 네. 후가 되는 거죠. 4달 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데 1조 5천억 정도가 들고요. 이 1조 5천억을 들을 때는 대한항공이 그냥 제3자 배정으로 다른 주주들은 참여하지 않고 대한항공만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1조 5천억을 넣는다는 거죠. 그때 넣을 때 시점은 내년 6월 3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3번에 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조 5천억이라 하면 아시아나항공이 하는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이제 대한항공이 그 아시아나항공의 주주가 되는 거죠. 네. 그 시점은 내년 6월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 아주 멀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상증자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막상 돈 들어가는 시점은 굉장히 7개월 뒤기 때문에 진짜 아시아나항공이 돈이 당장 없어서 하는 것이냐라는 또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 거래가 맞춰지면은 결국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지분 10%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조원태 회장 측이 지금 지분이 한 40%에서 41%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제3자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배주주인 네. KCGI와 조연합, 반도건설 그쪽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47% 정도 된다고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한 6% 정도 차이가 났는데 한진칼이 들어옴으로써 양쪽의 지분율은 희석이 돼서 떨어지고 산업은행 10% 갖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조원태 회장과 산업은행 측이 한 48%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제3자 연합은 3자 연합은 아무튼 이제 지배권을 얻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 이제 이 M&A 딜의 내용을 갖다 사실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들을 때는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한 3분, 5분 지나면 이제 또 까먹으시죠. 그런데 이제 큰 그림으로 치면 네. 산업은행이 한진칼한테 돈을 주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주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이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국내 항공사 시장에서 마켓쉐어죠. 예. 시장 점유율이 대한항공이 22%, 아시아나항공이 19%, 양사 저가 항공사가 20%.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진에어, 네. 에어 서울, 에어 부산. 네. 그렇게 해서 합치면 20.3%. 그러니까 각각의 시장 점유율도 생각보다 굉장히 낮네요. 얼핏 생각하면 예. 우리나라에서 항공사 시장에 대한항공이 마켓시어가 겨우 22%밖에 안 돼? 이게 이제 국내선만 따진 건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저가 항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당연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대부분을 차지했었겠죠. 저가 항공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대한항공은 진에어라는 저가 항공을 만들고
아시아나항공은 에어 서울과 에어 부산을 만들면서 이제 자신들의 노선을 줄이고 저가 항공사의 노선을 늘려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구조가 된 거죠.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해외 시장이 아니라 국내 시장만 말한 거고, 예, 국내 노선만. 예. 게다가 이제 양사 저가 항공사를 빼고 그 얘기는 거의 뭐 60이라 치면 나머지 40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또는 그들이 지배하는 저가 항공사를 아닌 항공사들이 40%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렇죠. 거기가 뭐 이제 이스타나 뭐 여러 군데가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스타는 또 뭐 폐업을 한다고 하니까 뭐 거기 빼고. 근데 사실 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서 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매출에서 대부분은 해외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솔직히 화물이 차지하는 부분도 되게 크고요. 예. 꼭 여객만 볼 게 아니라 물론 이 그림은 이제 여객만 본 거는 아니지만 국내 시장만 봤기 때문에 조금 이 그래프는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는 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어. 근데 이제 보이네요. 이거를 보여준 이유는요. 그 독과점 문제에서 네. 결국 국내 항공 시장에서 예, 그 얘기 때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합쳐지면 하나가 되면 50%를 넘는 독과점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부터 시작을 다시 돌아가면 네. 우리나라 항공사 예. 또는 뭐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시아나, 뭐 대한항공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역사를 이제 되돌아봐야 네. 되는데요. 금호그룹이 이제 굉장히 성장을 했던 그 과정을 보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뒤로 그 인수하고 나서 제대로 경영이 안 돼서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면서 결국 금호그룹은 대한항공과 대한통운과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이제 내놓게 됐죠. 도로. 근데 그때 이 인수를 할 때 그 계열사 내에서 가장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그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 굉장한 자금 부담을 했죠. 근데 그 두 개를 인수하고 실패를 하자 그 부담이 부실화가 돼서 아시아나항공이 어려워진 거죠. 또 이제 대한항공 어땠냐면은 대한항공은 그 한진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한진해운이 있었습니다. 그 조양호 회장의 동생인 조수 회장이 그 계열 분리해서 운영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인인 최은영 씨가 갑자기 이제 나와서 경영을 했죠. 그냥 집에서 살림하시던 주부가 갑자기 그 큰 해운사를 맡았는데 뭐 이제 해운 시황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 거기도 부실화됐고 그러자 이제 대한항공에서 7천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정상화가 안 되니까 산업은행이 떠안았고 결국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을 파산시켰죠. 그렇죠. 결국 대한항공은 거기서 7천억 원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업만 보면 호황이었어요. 굉장히 장사가 잘 돼서 현금이 막 쌓여가는 상황인데 그때 둘 다 뭔 짓을 했냐? 부실한 계열사들을 지원하거나 무리한 인수에 참여를 하는 바람에 같이 부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산업은행이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지분은 없어요. 네. 근데 채권단에 말하자면 그렇죠. 채권단으로서 의사결정을 다 전담하게 된 거죠. 그 이유는 금호 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30%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금호 산업이 진 빚을 갚으려고 아시아나항공을 산업은행에 맡긴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이 잘 되던 아시아나항공을 금호에서 떼내서 팔면은 채권단 입장에서는 큰 돈을 그 회수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살려고 했을 때만 해도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영업적으로 좋은 회사였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그 딜이 깨지고 갑자기 부실화됐다라고 다들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을 자기가 떠안아서 정상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빨리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번에 조원태 회장과 또 니즈가 맞은 거죠.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이렇게 우호주주로 들어온다면 자기는 덜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의 그 요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번에 굉장히 무리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자체는 자기네의 원래 고유 사업에서의 특별한 부실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일종의 계열사 지원을 하다 동반 부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이제 아시아나를 우선 떠안게 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잘 처리가 안 된 거죠. 그런데 거기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진 건데, 네, 최입의 씨께서는 지금 그래서 차은이 지시한 방법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처음에 이거를 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저렇게 되면은 왜 대한항공에 그냥 돈을 넣어서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하면 되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한진칼이 동의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 예. 한진칼은 나는 그거는 생각 없어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한 걸음 더 위로 올라가서 한진칼에 돈을 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딜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조은태 씨 쪽에서 그러한 방식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산업은행은 그렇게는 얘기 못 하고요. 그렇지. 예. 그 한진칼은 이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예요. 네. 그래서 한진칼이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아까 전에 처음 그림에서 보시면은 29.2%를 지금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서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산업은행이 주주로 참여하면 저 지분율이 희석이 돼서 20% 밑으로 떨어져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금 구조대로 3천억은 채권으로 넣어주고 5천억은 증자를 한다면 5천억만 대한항공에 증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게 29%가 2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대한항공에 대한 그 증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는 순전히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진칼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건 봅니다. 조금 좀 너무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의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서로의 그 이해관계를 맞춘 과정이 그래서 저렇게 된 이렇게 거죠. 이제 거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든 거죠. 그런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원래로 돌아가면 애초에 그러니까 한진칼을 떠나서 왜 산업은행은 그냥 아시아나 자체를 구조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재무 조정을 하든가 뭐 하는 왜 그 방법으로는 안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산업은행이 일종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나항공은 괜찮은 회사였어요. 그룹의 어떤 그 그래요. 문제 때문에 넘어온 거지 영업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실화되긴 했죠. 네. 그러면은 산업은행의 원래 역할이 그런 대기업들이 부실화되면 떠안아서 국가가 국책기관으로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그거를 정상화되면 이제 다시 매각을 해서 민간의 시장에 돌려놓는 것을 하는데 유독 아시아나항공만큼은 그 정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손을 털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빠르지는 않죠. 뭐냐면 인수하게 된 게 꽤 됐으니까 갖고 있었던 게 팔으려고 했는 게 벌써 한 2년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산업은행과 금호 간의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그 협약이 늦어져서 그런 거고 뭐 말씀대로 정상적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협약들이 늦어지지 않았으면 최대한 빨리 팔아서 회수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채권을 이제 지원한 거에 대한 회수를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진 거고 또 하나 늦어진 거는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인수를 하기로 해놓고 계속 실사를 더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현대산업개발에게 1차적으로 지명권을 줬던 때가 코로나 사태 터지기 한 몇 달 전인가요? 작년 하반기였고요. 네. 그래서 원래 딜은 작년 12월에 끝났어야 되는 딜이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미뤄지다가 갑자기 이제 뭐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 거래가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인수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간을 계속 끈 거죠. 가격 재조정을 사실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 하자고 안 하면 그게 바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사를 다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 실사 기간을 더 길게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맞지 않아서 딜은 깨지고 뭐 현대산업개발은 계약금을 이제 넣긴 넣었었거든요. 그렇죠. 2,500억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은행은 그 2,500억을 못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게 일종의 이제 우리 젊을 때 한팔고 다니잖아요. 친구들 결혼식 하면. 예. 그럼 이제 함집 우선 가가지고서는 그 친부 쪽 집이랑 그 협상하다가 이게 협상 스킬이 떨어지면은 사실은 빨리 끝내고 그 집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안 들어가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수를 잘못 읽고 예. 파토가 나가지고서는 괜히 12시까지 못 들어갈 때가 가끔 있었는데 네. 약간 그런 꼴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가 설마 파토를 낼까, 설마 뭐 안 해줄까 이렇게 서로 버티다가 결국은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결론이 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나서는 솔직히 항공사를 인수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돼서 그렇죠. 가격을 재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와서 또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입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인수를 안 하려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내 버티긴 한 뭐냐면 거고 인수를 안 하려고 버티면 네. 정부에서 야 좀 인수 좀 해가라는 조건으로 뭔가 좀 더 값을 내려주고 플러스 뭐 약간 뭐 지원금도 더 주고 네, 채권 뭐 이렇게 네. 해서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산업은행은 또 설마 또 저 친구들이 또 설마 저렇게까지 버티겠나 할까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생각하면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어떤 사람들은 뭐 부실한 두 회사를 합치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사업이 부실한 회사가 아니라 재무적으로 부실한 회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사업적으로는 건전한 회사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시적인 타격은 입었지만 그렇죠. 네. 이게 뭐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물론 코로나가 또 단기간에 뭐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빨리 또 회복될지는 모르지만 네. 기본적인 사업의 구조가 5천만이 사는 나라에서 중요한 이행사 두 개가라는 비즈니스가 이렇게까지 펀더멘탈리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재무적으로 조정을 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뭐 이 구조의 이제 사는이 말한 구조의 적절성을 떠나서 예.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도 뭐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지금 일시적인 그 재무 곤란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뭔가 정상화 노력을 해준 후에 그게 뭐 기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뭐 지금도 벌써 3조 3천억을 넣어서 너무 네. 많이 넣었다라고 하지만 뭐 이후에 정상화만 된다면 충분히 또 다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먼저 했어야 된다.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우리가 대우조선이 떠오르는데요. 네. 가깝게 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결국은 이제 거의 회수를 못하는 상황에 그냥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하긴 했지만 처음 그 98년 외환위기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대우조선해양을 산업은행이 떠맡은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정상화 됐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거를 이제 팔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때 포스코도 한번 살려고 했고 한화그룹도 한번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딜이 깨졌죠. 그렇죠. 근데 그때 깨진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거래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가 아니라 아예 노동자들이 너무 세게 그렇죠. 반대를 하고 파업을 하면서 실사도 못했어요. 그렇죠. 한화가 예. 인수하려고 계약금까지 물고 예. 계약금만 날리고 말아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봤을 때는 산업은행이 원래 구조조정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적도 많이 있어요. 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 대우조선은 성공을 했었죠. 다만 그때 매각을 못한 네네네. 문제고 그 뒤로 다시 부실화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그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결국 정상화해서 매각하는 절차들을 밟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재무적으로 어려울 땐 자금을 좀 지원하고
그리고 뭐 경영에 대한 부실에 대한 책임을 기존 대주주들에게 물어서 뭐 감자를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최대한 뭐 인력 구조 조정도 뭐 필요하면 하고 그런데요. 자산도 매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예. 그러니까 뭐 이 밖에서 예. 우리 같이 이제 제3자가 그냥 뭐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면 됐어라고 말하지만 그걸 맡아서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산은으로서는 대우조선이 상당한 트라우마로 조직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관련돼서 파견 나갔던 사람들, 자기네들 직원, 부행장 출신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예. 뭐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야 이거 우리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이런 소위 말하면 대기업들 산업을 예. 우리가 맡아서 뭘 한다는 게 이게 우리는 도리어 잘 제대로 컨트롤도 못하고 도리어 돈만 계속해서 물거나 아니면 관련돼서 부실 생긴 것을 숨기다가 또 우리만 또 잡혀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 아무도 우리 뒷배 봐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더라라는 식으로 되면서 이런 식의 이런 이제 더 이상 우리 하지 말자. 네. 예, 그냥 받으면 빨리빨리 네, 털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산업은행이 스스로의 책임을 이제 방기하는 거죠. 임무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원래 자기의 임무거든요. 구조조정하는 거. 그러려고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것도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게 아니 우리가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정부가 당신들이 나보고 하라고 해서 했지 내가 언제 이거 하겠다고 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도 그 구조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KDB 인베스트먼트라는 산업은행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에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것들을 넣고 구조조정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정상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예. 아니 근데 이미 아시아나도 소위 말해 들어오는 신규 고객은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그 산업은행이 저는 문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저는 도리어 그 말씀을 하나 더 돌리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조정의 메커니즘 또는 가버넌스의 문제라서 산업은행의 책임의 방기라는 것만으로만 그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예. 그 구조조정을 하거나 부실 기업을 인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딱히 어떤 방식으로 하는다에 대한 어떠한 그 적절한 프로세스를 못 갖고 있고 그때 정치적으로 그때 결정하면서 중간에 이제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제 껴서 자기네들만 짜보가 됐다는 기억만 남는 그것이 작용하는 거 아닐까. 요번에도 네, 뭐 네. 그렇게 충분히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제가 이 딜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진칼의 현재 지배주주인 조원태 일가에한테만 좋은 거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개념적으로 예.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우리가 모두의 얘기를 했던 거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예. 그러면 주주들한테 우선 물어서 증자를 하고 싶다. 증자를 하는 거 찬성하느냐? 그렇죠. 증자를 하는데 찬성하면은 증자하는데 참여할 사람 들어와라. 예. 근데 그 중에서 안 들어온 사람도 있어서 비는 게 있으면 또 그러면 또 그거대로 처리하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칼의 3자 배정으로 예. 특별히 자기네들이 돈을 갖다 뭐 시장에서 못 빌리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닌데, 예. 그런데 그냥 쑥 빌리는 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이제 그 변호사 하는 친구들한테 야, 저게 저래도 돼? 네, 예. 그렇죠. 아니, 저 3자 배정을 저렇게 그냥 쉽게 쉽게 그냥 해버려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상법에는 그런 식으로 경영상의 목적에 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 네. 얘기를 해서 아니 이게 경영상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지 경영상이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적인 어떤 곤란함이 있을 때 하는 얘기지 예. 뭐 아무렇게나 저렇게 허용하면 뭐 완전히 지배주주가 자기 원할 때 맘 놓고 지분을 갖다 바꿔도 되는 건데 저거를 저렇게 법이 허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법원에서 허용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이제 가처분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법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주주에게 기회를 주는 게 이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아주 특별한 사유에 있을 때는 제3자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제3자 배정으로. 그게 이제 결국 긴급한 뭐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또는 기술 제휴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산업은행과 한진칼은 긴급한 자금 조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이 거래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네. 그림에는 없는 날짜를 하나씩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아시아나 항공에 돈이 들어가는 거는 내년 6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급한 구조 그 자금 조달을 위한 필요성이 아시아나 항공에도 있지 않은 거고, 아, 그러네. 예, 대한항공도 한진칼이 유상증자에서 돈이 들어오는 건 3월 12일입니다. 그렇죠. 예정일이. 그러니까 그것도 4달 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그걸 왜 지금 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요. 왜 안 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 구조가 법원에 가서 그 신속한 자금 조달을 긴급하게 지금 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과연 통용이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존의 판례들을 보면 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제3자 유상증자를 하는 것을 여행이 오면. 예, 그 법원이 금지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법원에서 3자 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즉 신주 발행을 금지시키고 이 딜이 안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그렇죠. 그런 판단을 해요. 만약에 저런 거를 그냥 허용을 해준다고 하면 예. 아니 지분 갖고 경영권 분쟁이 붙었다. 예. 그럴 때마다 지배주주가 누구 다른 사람 하나 쓱 끼워가지고 그렇죠. 우호 지분한테 삼자 배정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지분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법원이 기존 경영권을 좀 보호해주는 기득권을 유지해주는 쪽에 판결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좀 그게 성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좀 더 주주간에 공정하게 해야 되고 이 경영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반드시 보호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좀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번 재판이 KCGI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재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아시아나의 돈이 사실 뭐 아시아나가 지금 아마 현재 빌려온 돈으로 돈을 이제 번아웃을 캐시번을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현찰을 이제 막 계속 적자를 쓰고 내고 있을 예. 텐데 현재 갖고 있는 돈으로 그때까지는 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뭐 만약에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챌린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래 그러면 뭐 아시아나의 돈 빨리 넣게 알고 보니까 빨리 필요하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미 이거 다 공시된 사안인 그렇죠, 거예요. 말이죠. 예, 네. 쉽게 뒤집기는 어렵죠.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드는 느낌은 제가 그 지주회사 우리금융 지주회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회사 임원으로 있을 때 여러 번 겪은 일인데 예. 계열사 사장들이 갑자기 연말 근처에 돼 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일을 갑자기 추진할 때가 있어요. 예. 그때 그 사장의 연간 업무 목표 평가 조견서를 보면 예. 설명이 될 때가 많아요. 아, 거기에 올해 작년 말에 했어요. 숙제들이. 숙제들 해놓은 건데 그동안 안 하고 안 있다가 하고 갑자기 있다가. 연말에 갑자기 불쑥하고 나오는 예.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예. 저는 요번 그래서 딜을 보면서도 이게 지금 뭔가 산업은행과 금융위 또는 산업은행과 청와대 사이에 어떠한 기존의 그 해놨던 약속 같은 것들이 시한 기준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또 거기에 따른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일 성사시키기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M&A 같은 걸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이렇게 회사를 여러 개 집어넣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 자체가 일 스트럭처링하기 되게 어렵고 그렇죠. 중간에 삐끗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뭐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피하고 싶은 구조인데 예.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진칼의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조가
뭐 짜여지지 않았나 그렇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산업은행이 이제 이 둘 다 좀 부실된 기업을 아무튼 합치면 뭐 거기서 시너지가 나와서 아무튼 정상화, 그러니까 항공산업 자체가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솔직히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뭐 우리가 여행 많이 다니고 항공산업이 좋다고는 했지만 조원태 회장이 된 이후로 적자였어요. 그래서 좀 경영 능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닥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 산업을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을 조원태 회장한테 다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산업은행의 잘못한 판단 아닐까. 아까는 대한항공은 뭐 계열사 지원하느라고 부실화된 거 빼놓으면은 별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또 조경태 그러니까 씨가 이제 그 굉장히 그 한진해운을 인수하고 했던 것은 좀 오래전 일입니다. 네. 2016년 이전부터. 근데 최근에 조양호 회장이 뭐 편찮으셔서 이제 경영에서 손을 떼고 조원태 회장이 이제 경영을 맡은 게 지금 이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 해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그 영업 손실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이제 기존의 그 항공기를 리스하면서 좀 고가로 리스한 뭐 그런 효과들 때문에 이제 나타났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운영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업황이 나쁘진 않았는데 뭐 그런 이제 과거에 그런 리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됐던 거는 사실이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이제 조원태 회장에 대해서도 그닥 그렇게 경영 능력이 뭐 뛰어난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평가를 하고요. 근데 그런 분에게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다 맡긴다라는 것 자체도 좀 산업은행이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느낌에는 주주들이 다른 주주들이 이제 소송을 걸어놔서 가처분 소송을 갖다 지금 걸어놔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이제 판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 두고 보면 알고 두고 봐야죠. 예.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은과 한진칼 협약 자체에 대해서 좀 아까 문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사회이사 3명을 산은에서 뽑아서 넣는다라고 예.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간 조금 의아했던 것이 그게 꼭 공동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조원태 씨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근데 이제 그 사회이사 3명을 같이 선임을 하는 걸 동의를 하겠다는 거는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원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진칼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죠. 회사가 아니라 주주가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는 주주인 산업은행이 자기네가 3명의 사회이사를 후보를 냈을 때 한진칼에. 예, 한진칼에 그러면은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그쪽 측의 주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미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거죠. 일정 정도.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되죠? 그렇게 안 해주면은 선임을 못 하는데 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협약을 반드시 그 3명을 아니 그 당선 3명을 그러니까 예. 산은이 추천하는 사회이사를 받는다고 해서 예. 그게 꼭 공동 결정, 그러니까 이사회의 결정과 경영자의 결정은 좀 다르죠.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이사회 결정에 이사로서 참여를 해서 그때 사안을 보고 하는 것이지, 또는 이제 산업은행의 이해를 반영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뿐이지, 꼭 그것이 조원태 씨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에 그쪽 표에다 항상 몰아준다라고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조원태 회장 쪽에서 낸 후보가 있는데 산업은행이 그거를 반대할 것인가? 별로 저는 그 반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의 이 거래의 로직을 쭉 네. 보면은 결국은 조원태 회장 측과 산업은행은 거의 이제 같은 그릇에 담겨진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총에서 예, 각자의 대주주들이 내놓는 이사 후보 중에서 이사를 뽑을 때 예, 그때 산업은행이 결국은 조원태 씨
쪽의 편을 들어서 서로가 서로 거를 찬성해 준 쪽으로 결정을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인 거죠. 예.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선임된 의사가 꼭 조원태 씨에게 물론 시어머니 노릇은 할 겁니다. 예, 그냥 뭐 조원태 회장이 나쁜 짓을 막 해도 불법행위를 뭐 해도 내비두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산업은행 네. 입장에서는 특히나 국가 기관으로서 더더욱 그런 것들을 면밀히 보겠다라고 지금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산업은행의 그 네. 내용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네. 이슈가 아니라 조원태 씨 측과 현대 그 사람들에 대비해서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 있는 나머지 비지배주주 블락과의 예. 경영권 다툼에서 산업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한 이슈 그렇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은 산업은행은 조원태 회장의 우호주주가 되는 것이지. 다만 우호주주고 의결권을 같이 행사해서 서로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이사회 구성한 후에 시어머니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거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다음 그러면은 주중에 예를 들면 경영권 분쟁에서 산업은행은 양쪽에 비례해서 투표를 하겠다 또는 우리는 투표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근데 지금 협약을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이미 있다. 이제 구조가 그렇게 안 짜여진 것 같고요. 새로 넣으려고 하면 또 저쪽에서 예. 인정 안 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다음 주총이 네. 그러니까 내년 3월이나 그렇죠. 뭐 2월 달에 주총을 했을 때는 이미 지금 삼자 연합의 지분이 월등하게 앞서기 때문에 네. 자기가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그 절박한 상황이었죠. 여기서 이제 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한진칼의 경우에는 KCGI 쪽의 지분이 더 높다고 하는데 왜 저번 주총에서는 못 이겼어요? 저번 주총에서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높아졌구나. 예, 3월 이후로 계속 지분을 매입했고요. 네. 또한 이제 그 한진칼이 자금 조달한다고 그 BW 예.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했고 거기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그 이제 아하. 우리가 워런트라고 예, 하는 예. 것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매수해서. 조원태 씨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마저 샀어. 예, 그거를 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해가지고 다 사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워런트를 아직 행사는 안 했는데 행사를 하면은 지분율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그 바로 다음 주총에서 의결권에 오케이. 이제 다 행사를 하면은 그럼 이번 딜만 아니었으면 예, 다음 3월에. 내년 3월에서 주총에서 지금 그쪽 조원태 씨가 주총에서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높은 상황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를 해임하는 거는 이제 3분의 2의 의결권이 필요해서 네. 66%니까 이제 어렵고 네. 다만 이제 추가로. 이사를 더 많이 선임하는 거죠. 네. 저쪽 조원태 회장 측의 그렇죠. 이사보다 우리 쪽 이사를 더 많이 선임해서 이사회의 다수결을로 이제 그렇죠. 결국은 경영권을 네. 가져올 수 있는 거였죠. 네. 그래서 조양호 회장이 네. 2018년 주총에선가 그때 이제 국민연금 등이 반대해서 그 66.66%를 못 채워가지고 그랬죠. 선임이 안 된 경험이 있죠. 그건 대한항공입니다. 네. 예. 한진칼은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선임은 한진칼 선임은 그냥 과반수만 과반수로 되면 하면 된다. 됩니다. 예. 그러면은 KCGI 쪽에 46%면 예. 참석하는 사람이 100% 참석은 안 할 거니까 그렇죠. 거의 자기들 뜻대로 지명해서 선임할 수 있을 거다.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들 이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딜로 이렇게 이제 판이 다시 흔들린 거죠. 그런 거네. 예.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 얘기는 이렇게 딜이 이렇게 된 데는 그 한진칼의 이사회 의장을 전 금융위원장을 하는 이제 김석동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이제 네. 나왔었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김석동 이사회 의장이 아무튼 내가 훈수는 뒀다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산업은행의 이제 이동걸 회장님은 김석동 의장과는 전혀 교류하는 사이가 아니고 연락도 안 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서라고 이제 전혀 무관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뭐 시장의 평가는 아무튼 김석동
의장이 훈수를 뒀다라고 얘기했고 어느 정도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투자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M&A 비즈니스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가장 큰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그 M&A를 공무원들이 해요. 맞습니다. 대신 자기들이 나서서 막 하고 예. 국가 돈 갖고 자기네들이 막 맞습니다. 꼰질르고 다니고 쑤시고 다니고 해서 그렇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 M&A를 재벌 기업에 있는 비서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또는 뭐 아니면 사업 그 총수들끼리 그냥 해버려. 그렇죠. 네. 그래서 막상 그 자본시장에서 주주와 자본시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좋은 방식의 M&A를 뭘 좀 하려고 다녀도 예. 그게 물건도 안 돼. 없고 네. 잘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첫 번째 그 공무원들이 나선다는 거. 옛날에 이제 우리가 관치금융이라고 많이 했는데 진짜 IMF 외환위기 우리가 왔을 때 그때 막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을 할 때 보면 빅딜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그룹에 있는 이 회사는 저 그룹의 저 회사랑 합쳐라 막 이런 것들을 그 산업은행과 그 정부가 나서서 다 해줬거든요. 그때 이제 그 관치금융에 대한 폐해들을 많이 얘기할 때 그 김석동 의장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관은 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관치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번에 또 뭐 그런 작용은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더 이상 그렇게 관치금융 뭐 관 주도에 정부 주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역할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그 아주 전격적이고 이런 거래가 아니라 좀 정상적인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거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정부는 또는 정부 관료들은 정부가 할 일과 안 할 일을 좀 구별을 잘 못해요. 시장이 할 일과 자기가 할 일을 잘 구별을 못해서 정부가 할 일은 시장 참여자들이 좋은 그 규칙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룰을 만들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일인데, 그런 일은 좀 재미가 없어하는 것 같고, 대신에 시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나서서 먼저 그냥 우지끈 뚝딱 하는 거를 자기들이 업적으로 삼는 그렇죠. 그런 버릇이 굉장히 강하고, 이번에도 최근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제 사모 그 펀드 산업을 갖다 예. 육성을 하겠다. 왜 육성을 할 일이 자기들 일이야? 그건 자기들 일이 아닌데 예. 우리나라에서 사모 펀드가 펀드를,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본시장에서 주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펀드 산업이 발전 안 한다는 문제는 빼먹고 예. 그냥 펀드 산업이 발전 안 하니까 나무가 잘 안 자라네. 그러니까 쑥 뽑아서 이렇게 예. 그만큼 올려놓는 거. 그렇죠. 예. 그걸 또 자기네들은 이거 성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예. 방향은 옳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예. 이거랑 비슷한 버릇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그 우악스럽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평시에 주창해온 사람이 아닌 이동걸 씨가 이 일을 했는데 예. 마침 그 카운터파티에 맨날 그런 걸 하던 김석동 씨가 있으니까 예.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맞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예, 뭔가 거죠. 이제 관치의 그림자가 있는 거 있는 아니냐라는 거죠. 이제 판단을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튼 뭐 그 산업은행과 뭐 한진칼의 이제 그 구조는 뭐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결국은 남아 있는 가장 또 중요한 판단의 하나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독점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독점 문제 이제 공정위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산업부 장관들 회의 이제 모일 때 이제 그 공정위원장은 안 가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 딜의 그런 그렇죠. 그 독점에 대한 기업 결합을 심사해야 되는 관계 부처로서 이제 안 간 건 잘하신 거고, 과연 이제 어떻게 평가를 판단을 할 거냐라는
이게 좀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데 최근에 공정위가 또 재밌는 그 판단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 배달 배달의 업종이에요. 민족. 네. 예, 배달의 민족을 이제 독일의 네. 그 회사가 이제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 그 전에 이미 요기요를 인수해가지고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면 이제 완전히 독점 문제가 네. 생기는데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팔아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독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정위가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는 사인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리고 그 밑에 그 저가항공사들이 아까 전에 국내선의 전체의 63%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공정위가 이 기업 결합을 과연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걸 사실 그래서 뭐 독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두 가지 앵글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하나는 실제로 그 국가를 대표하는 항공사를 하나만 두고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죠. 예, 국적 항공사 하나만 있는 데들 많죠.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영국만 하더라도 브리티시 에어가 크고 에어 프랑스도 그렇고 뭐 예. 작은 나라는 아무러나 작은 나라니까 하나밖에 될 수 없지 뭐 어떡하란 말이야. 예. 천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보면 그 나라도 분명히 시장에서 그 대표 항공사에 따른 독과점 문제를 알면서도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는 게 하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인구 5천만에 세계 경제 규모 8위, 9위 하는 나라라고 하면 하더라도 예.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뭐 대표 항공사를 운영하는 것이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나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대표 항공사를 할 경우에 그러면 그 기업이 독과점지를 남용하지 않을 만한 좋은 메커니즘을 그 나라들은 갖고 있거나 뭐 지분을 통해서 또는 가버넌스를 통해서든 뭐든 간에 예. 뭐 그러한 그 안전 장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는 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국제 노선은 네. 솔직히 이미 그 국제적인 그 항공사들과 모두 경쟁 관계에 있죠. 네. 그래서 솔직히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합쳐져도 우리가 뭐 미국을 간다거나 유럽을 간다고 할 때 다른 외국 항공사들과의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국적 항공사가 하나만 있어도 이미 그 외항 국제 노선은 경쟁 관계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이제 국내선에 대한 이제 그 관점이거든요. 근데 유럽을 가면은 저가 항공사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국내 노선은 굉장히 또 그 저가 그렇죠. 항공사들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LLC가 여러 개 있어서 막 그 굉장히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고 심지어 뭐 최근에도 뭐 새로운 LLC를 또 하겠다라고 뭐 그렇죠. 강원도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지역에서 네.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합병을 두 개를 통합을 하게 되면 그 한 그룹 내에서 전체를 60%, 63% 정도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 국내선에서는 이제 독점 문제가 확실히 생기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국내 LLC를 예. 죄송한데 이제 LLC가 아니라 로코스트 캐리어 LCC, 네. LCC. 예. LCC를 팔아라. 예. 파는 조건으로 뭐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그런 것도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요기요를 팔고 배민을 하듯이, 인수하라고 한 네. 것처럼 뭐 일정 부분을 매각해서 하라고 할 수도 진에어를 있겠죠. 팔고 뭐 이런 예.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최종적으로 기업 승인까지 나오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딜은 너무나 불안정한 속에서 지금 막 그 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런 거래를 막 짜고 있어서 솔직히 시장에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연말까지 뭔가를 약속해 놓은 게 있는 게 아니냐. 숙제를 그게. 해놓으려고. 네, 네. 산업은행장이 혹시 어디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은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못 풀면 그거 갖고 계속 시비가 걸리니까 빨리 털려고. 네, 뭐 예, 그럴 수도 그런 일이 있고 생길 뭐 수도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딜 자체의 그 건전성 또 예. 적절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고려가 이 딜의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그래서 만약 이걸 갖다 법원에서 인용을 해주면 예. 끝나는 거죠, 거의. 그렇죠. 뭐 그러면은 이 거래는 이제 안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거 말고 임시주총 또 소집 청구 그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KCJ에서 예. 별도로 하나는 이거 삼자 배정하는 것을 하지 말게 막아주세요. 예. 그래서 본안 소송할 때까지. 예. 예. 두 번째로는 주총은 또 해달라. 예.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두 가지 그 소송을 다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만 인용이 되면 지금의 이 거래 구조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제3자 배정은 12월 3일 날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 그거는 만약에 인용을 안 해줘서 제3자 배정이 되고 예. 그러고 나서 임시주총은 아무런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예. 그거는 허용을 해줬다. 예. 그러면 또 이건 뭐 개가 닥쳤던 개가 되는 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임시주총을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미 주주명부가 폐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유상증자는 이제 12월 2일 날 하면은 이제 자기네들은 그 주주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임시주총도 그래가지고 빨리 낸 거예요.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오케이. 지금의 주주 오케이. 형태로 오케이. 예, 주총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법원이 두 개 다 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뭐 저는 12월 3일 납입일이니까 한 12월 뭐 2일 아주 직전에 뭐 법원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굳이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자고 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뭐 주식시장 딜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조원태 씨 일가의 경영권 이런 것들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있지만 그보다는 저는 한 단계 더 위로 놨을 때 주주의 권한 그것도 40몇 %나 갖고 있는 주주의 권한의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 상황인데 정부가 쑥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 그게 굉장히 저는 놀라운 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개입해가지고 논란이 된 거 사고 저는 계속 이렇게 겹치는 거죠. 왜 산업은행인 국가기관이 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재벌 총수의 편을 드느냐. 뭐 진짜 정당화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산업은행에는 편을 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 그렇게라도 안 하면 예. 상대방에서 이 딜을 하자고 안 하니까 거니까. 할 수 없이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왜 자식아 그러면 그렇게까지 억지로 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둘이 계속 그러니까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예, 그 니즈가 맞아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국가 경제적으로 또는 국민 경제적으로 이 딜이 성사가 되면 나쁜가요? 저는 이 딜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재무 곤란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계속 자금을 수혈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항공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은행이 결국 돈을 넣어야 될 거예요. 또 다시. 예. 그럴 바에는 왜 굳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또 산업은행이 돈을 넣느냐? 그건 한 1, 2년 뒤에 오니까 그때 이제 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또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계속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요. 저는 솔직히 대한항공이 지금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대한항공의 주주들이 또 얼마나 참여할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예. 그건 내년 3월에 이제 그 이루어질 일이긴 한데 대한항공의 주주들이 대거 지분 그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을 시키면 결국 그것도 또 산업은행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책임질 일인 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딜이 성사가 되건 안 되건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예,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딜이 솔직히 되건 안 되건 항공산업의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좀 그 우리의 뭐랄까요, 좀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제가 뭐 여기 관련된 분들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복잡한 일은 맡았고 뾰족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뭘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뭐 말이 되는 구조로 실제로 아마 그렇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산업은행이 돈을 넣어서 아시아나를 갖다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하고 뭐 하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그럴 경우에 또 아시아나에 관련된 금호에 관련된 또 정치인들이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반대를 해서 어떻든 간에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박상구 일가한테 다시 이 회사를 돌려줄 수 없을까를 계속해서 들수석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라도 빨리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소위 말하면 내가 정치권으로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이동걸 내가 있는 동안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 후임으로 오는 사람은 보나마나 그런 정치권의 압력에 해서 그저 또 아시아나랑 또 좋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금호한테 돌려주는 식으로 또 회유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거 다 그냥 해보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산업은행이 그 아시아나 항공의 최대 주주로 있는 금호산업의 지분 30%를 그냥 차등 감자시켜서 근데 보세요. 감자도 지금 3분의 1씩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균등 감자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모든 주주까지. 근데 원래 이제 그 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서 보통 대주주에 대해서 차등 감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가 그러니까 그거 역시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거 역시 나름 왜냐하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호산업 옛날에 뺏겼다가 도로 한번 찾아갔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기 짝이 없는 것들을 맞습니다. 했거든요. 예. 저는 그거 뒤에도 결국은 정치권의 그 로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비경제적인 비합리적인 다른 것으로부터 보호를 하다가 보니까 도리어 이상하게 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좋은 의도로 하다가 일이 복잡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꼭 책임 방기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좋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정책 하는 것 중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그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걸 정치권에서 싫어하니까 그래서 막 물이 타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쪽 사람도 체면 차려주고 나는 나대로 정책의 합리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나오는 결과는 다른 사람이 보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러는 상황들이 그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이제 섣부른 정책들을 막 내는 것들의 요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터넷 은행 관련된 거 규제 바뀌는 거 쭉 과정을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나름 지키려는 사람과 그걸 계속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는 사람과 사이에 타협의 결과가 이상한 타협이 됐고 결국 뭐 전혀 실효성 없는 법안을 만들어놨죠. 그렇죠. 누구도 그걸 뭐 써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경향이 가끔 있어요. 맞아요. 그걸 뒤에서 이제 그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고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좋게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현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나 아니면은 산업은행장을 하는 이동걸 씨가 모를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할 때는 뭔가 그 말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나중에 회고록에 나오겠네요. 그거를 회고록에 말하지 않아야 제대로 된 사람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한 얘기라서 그 쭉 따라오시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또 일반 언론에서 하는 얘기만으로는 조금 제가 보기엔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최이배 의원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좀 더 한꺼풀 덮어보는 열어보는 얘기까지 좀 갔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는지요? 뭐 저는 재밌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